자, 지금부터 또 새로운 모델링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작업할 부분은 편신 왕복 장치 2번이라는 전체 모델링 작업을 할 거고, 첫 번째 본체부터 여섯 번째 그죠 스포 기어까지 전체적으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시간부터는 하나씩 1번 본체부터 모델링을 진행할 거고, 나머지 시간에는 이 형상에 대해서 조립을 하고 그리고 간략한 구동까지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작업하는 도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수업 자료실에 이 도면에 대한 파일이 그림이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그림을 다운받아서 제가 작업하는 부분하고 도면에 대한 내용들을 서로 간에 체크를 하시면서 그냥 편한 마음으로 천천히 모델링 작업을 한번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천천히 진행할 테니까는 하나씩 같이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 먼저 세로 만들기입니까? 세로 만들기를 해서 standard.ipt 작성 버튼을 눌렀고요. 그리고 처음에 스케치를 만들 건데, 스케치는 제가 그냥 XY 평면의 기본적인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면에다가 XY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원 하나를 대충 그리는데, 이 원에 대한 지름을, 이 원에 대한 지름을 56을 줄 거고요. 자, 치수를 기입 다 했다 그러면 스케치 마무리를 해서 이 원에 대해서 돌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출은 보니까는 그죠? 전체 길이가 95인데 일단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전체 거리가 95인데 저는 95에서 3. 자, 10을 뺄까요? 95에서 10을 뺀. 자, 95에다가 10을 뺀 값만큼만 일단은 돌출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돌출 작업 진행하고 그리고 뒷부분에다가 이번에는 두께 7만큼 또 다른 스케치 하겠습니다. 이 뒷면에다가 또 다른 원 하나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요. 이 원에 대해서 지름 치수를 입력할 건데, 자, 지름 치수는 얼마로 나와 있냐면은 지름 치수가 74 나와 있나요? 자, 74라는 값만큼 스케치 마무리해서 얘를 돌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돌출 거리 값은 현재 7만큼 나와 있네요. 자, 돌출 거리가 7이니까 아마 뒤쪽으로, 그죠? 이 영상이랑 이 영상을 뒤쪽 방향으로 한 10만큼만 이렇게 돌출을 시키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또 마찬가지로 원이 하나 더 만들어집니까? 네, 그래서 또 뒷부분에다가도 이렇게 뒷부분에다가 또 하나의 원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뒷부분에다가 마찬가지로 원 하나 대충 그리고 이 원에 대한 지름 치수 54를 주면서 두께 값입니까? 돌출 두께 3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출 거리 3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일단 뒷부분에 그죠? 일단 수평하게 모델링 형상을 작업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는 우리 슬롯 모양이 총 3개가 만들어지네요. 슬롯 모양이 총 3개 만들어지니까 그 영상을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뒷면에다가 하겠습니다. 자, 그죠? 우리가 작업하는 부분은 형상 안쪽에 있으니까 어떻게 그래픽 슬라이스를 클릭해서 안쪽 부분이 절단되게 일단은 확인했고요. 여기다가 우리 사각형 밑에 있죠? 직사각형 밑에 있는 슬롯 형상을 첫 번째 점은 이 점입니다. 클릭. 두 번째 점은 수직하게 올려서 여기 교차되는 부분을 클릭했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슬롯에 대한 폭을 넣으면서 슬롯을 하나 그린 다음에 이 슬롯에 대한 두께, 즉 반지름 치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안쪽으로 이렇게 길게 그린 이유는 어차피 얘네들은
나중에 돌출시키면서 결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더 일단은 길게 작업을 했고요. 이게 맞다 그러면 스케치 마무리해서 얘를 그대로 돌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출되는 부분은 요건가요? 이 부분. 자, 실질적으로 이 부분만 돌출됩니다.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얼마만큼 10만큼만 이렇게 돌출을 시키나요? 얘가 10만큼입니까? 이게 10만큼이죠, 그죠? 얘가 10만큼이고 아래쪽에 있는 팔은 이 아래쪽에 있는 판은 7인데 제가 치수를 또 잘못 넣었네요. 일단은 10만큼만 이렇게 돌출을 시켰고요. 자,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돌출 거리가 그러면 제가 일단 모델링 자체를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 봐야겠네요. 모델링 자체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볼 거니까 일단 그 스케치를 여기다 그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돌출된 거 일단은 삭제를 먼저 하겠습니다. 삭제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나와 있는 이 돌출, 두 번째 돌출입니까? 두 번째 돌출을 더블 클릭해서 이 두께는 7인데 제가 잘못 넣었네요. 이 두께는 7만큼만 돌출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에 대한 형상 전체 거리가 95가 나와야 되니까 한번 볼까요? 검사해서 측정하겠습니다. 어떻게? 여기 측면부터 그리고 반대쪽 측면까지 거리를 보니까 95. 일단은 제가 제대로 일단은 표현했고요. 그런 다음에 안쪽 부분. 자, 여기다가 슬롯. 이면이죠. 그 왼쪽 면에다가 슬롯 모양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왼쪽 부분 맞나요? 네, 맞네요. 그래서 스케치. 왼쪽 부분에다가 스케치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F7번 그래픽 슬라이스 버튼을 누른 다음에 앞전에 했던 거랑 동일하게 슬롯 그릴 겁니다. 중심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수직 방향 클릭, 세 번째는 슬롯에 대한 모양처럼 클릭했고요. 자, 치수를 입력합니다. 2호의 반지름 치수를 입력하면은 일단은 이런 모양이 나왔으니까 얘가 작업이 다 됐다 그러면 스케치 마무리를 했고요. 자, 이 영상을 그대로 작업을 할 건데 예, 자, 이 영상을 그대로 작업할 건데 이 영상에 대한 두께도 지금 약간 애매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돌출. 자, 돌출 진행하겠습니다. 자, 돌출에 대한 프로파일은 어떤 부분? 윗부분이랑 안쪽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자, 한쪽 방향으로 돌출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거죠. 오른쪽 방향입니까? 또는 왼쪽 방향입니까? 아니면은 양쪽입니까? 아니고 지금은 비대칭입니다. 이렇게 비대칭으로 아마 작업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살표가 있는 부분은 돌출 거리가 3이 될 거고요. 뒤쪽에 있는 부분에 대한 돌출 거리는 7이 되나요? 이렇게 양쪽 좌우 비대칭 되게 자, 그래서 왼쪽은 3이고 오른쪽은 7이고 또는 뭐 3하고 7은 값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돌출 거리를 입력할 수 있거든요. 얘가 맞다 그러면 결합을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좌우 비대칭 되게 돌출 작업을 했고 이제 안쪽에 구멍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도면을 보면은 구멍에 대한 지름이 6.6이니까 자, 스케치 해볼까요? 스케치를 기준해서 윗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택된 윗면에 하나의 원을 그릴 겁니다. 이 점을 기준해서 이렇게 원 하나를 대충 그리는데 이 원의 지름 치수, 자, 이 원의 지름 치수는 6.6입니다. 이렇게 원 하나를 대충 그려놓고 스케치 마무리를 한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돌출로 구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출 영역은 원 안쪽입니다.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얼마만큼 전체 관통해서 구멍을 뻥 뚫어줘라. 앞쪽부터 뒤쪽까지 구멍을 이렇게 뻥 뚫어주면서 확인 누르면 지금처럼 구멍이 생성되었고요. 이제 방금 만들었던 이 슬롯 모양과 그리고 구멍 부분을 같이 원형 패턴 하면서
전체적으로 전체 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형 패턴, 원형 패턴을 실행하는데 복사시킬 피처는 돌출 5번인 슬롯 모양과 돌출 6번인 구멍입니다. 그때 회전축은, 회전축에 대한 버튼을 누르는데 회전축은 이 원통, 그죠? 이 원통면이죠. 원통면을 선택을 해서 몇 개를 만들 거냐면 전체 3개를 만들겠다라고 확인하면은 이렇게 3개가 복사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모델 형상을 다 작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위쪽 부분인가요? 위쪽 부분에 원 그려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돌출을 딱 시키면은 아래쪽 부분에는 뭐 이렇게 생겨먹은 아마 그죠? 원통 모양이 돌출되는 형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윗부분에다가 원 그릴 거니까 위에 원 그릴 거면은 지금 주어진 ZX면을 화살표 방향으로 위로 올려서 새로운 평면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평면입니까?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 평면을 실행하는데 자, 기준되는 평면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ZX 평면입니다. 그죠? YZ, ZX, XY 지금은 ZX면을 기준해서 얼만큼 올릴 거냐면 도면에 나와 있는 값만큼만 이렇게 47만큼만 형상을 올렸고요. OK를 누르고 생성된 평면을 기준해서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전에 만들었던 평면에 사용자는 원 하나를 대충 그립니다. 그래서 여기 0,0이죠. 이 0,0에서 수직 방향으로 수평한 위치에 원에 대한 중심점을 선택을 하고 원 하나를 대충 그리고 치수를 입력하는데 왼쪽 모서리부터 원 중심까지의 거리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작성한 원에 대한 지름 치수를 입력을 해주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원이 하나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스케치 마무리를 했고, 자, 이 원을 이제 아래쪽으로 그대로 돌출 작업을 하겠습니다. 돌출 작업하는데 어떻게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이때 거리 값은 사용자가 거리를 입력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다음까지라는 옵션을 걸게 되면은 그죠? 형상은 돌출되다가 첫 번째 만나는 형상에서 작업되니까 이러한 원통 형상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확인 누르면은 이렇게 평면이 그죠? 원통이 하나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작성한 이 평면은 이제 사용을 다 했으니까 삭제하지 마시고 어떻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가시성의 체크를 풀어주면은 화면상에서 사라졌고요. 자, 이제부터는 안쪽에 이제 구멍 부분을 생성을 할 건데 안쪽 부분에 생성되는 구멍은 아마 우리 회전 기능을 활용해서 한 번의 작업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안쪽 부분에 스케치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거 ZX, XY, YZ, 자, 지금은 그죠? YZ 평면이네요. YZ 평면이 형상 중간을 가로지르는 부분이니까 사용자는 스케치를 합니다. 어디에? YZ 평면에 스케치한다라고 한 다음에 F7번 그래픽 슬라이스 그리고 절단 모서리 투영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대충 어떤 모양입니까? 뭐 대충 이렇게 생겨먹은 형상을 회전해 가지고 그저 절반만 그리죠. 절반만 그려서 회전하면서 형상을 잘라내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에 대한 치수를 우리가 또 치수를 잘 봐야 되거든요. 자, 근데 형상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아마 작성을 하는데 아마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일단 도면을 좀 찬찬히 훑어보면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나사 구멍이 있네요. 앞부분에. 자, 앞부분에 나사 구멍이 있으니까 그 나사 구멍까지 감안해서 자, 지금부터 일단은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먼저 중심선이 하나 필요할 거고요.
이렇게 중심선 하나를 작업했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먼저 40에 자 치수 한번 여기 천천히 좀 훑어볼게요. 일단은 보겠습니다. 아니면 한번 그죠 하나씩 하나씩 원 그려가지고 작업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원 그려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돌출로 잘라내는 방법도 있긴 한데 지금은 그냥 한꺼번에 회전을 한번 쭉 시키겠습니다. 아마 회전을 하게 되면은 그림이 복잡해서 아마 표현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생긴 다음에 옆으로 가서 조금 내려와서 그죠 이렇게 조금 내려와서 옆으로 꺾였다가 또 내려와서 옆으로 꺾였다가 예, 이번에는 좀 올라가서 예, 옆으로 꺾였다가 또 올라가서 이렇게 마무리되는 대각선으로. 자, 아무튼 이렇게 생겨먹은 형상 작업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이제부터 치수를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죠. 이 선하고 이 선의 각도는 15도가 되고요. 전체 30도니까 15도가 되고, 그런 다음에 이 선까지의 지름 치수, 이제 이 선부터 이 선까지입니까? 이 선까지의 지름 치수가 54니까 절반 치수인 값을 주겠습니다. 자, 아마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스케치가 틀어지는데 이럴 때는 뒤로 언도하셔가지고 다른 치수부터 먼저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쪽에 있는 이 형상과 이 형상은 지름이 40이니까 반지름은 20이고요. 다음은 이 치수입니까? 얘부터 얘까지는 자, 지름이 얼마니까 반지름은 이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하나씩 볼게요. 이 선부터 이 선까지는 거리가 19가 되나요? 요거는 19가 되고 얘부터 얘까지 거리 값은 36이 됩니다. 이렇게 치수가 들어갔고요. 다음은 요거 그죠? 얘부터 얘까지 거리 값은 35의 절반 치수 35의 절반 치수가 되고 그 다음에 맞나요? 35구 하나가 빠졌나요 선이? 하나 둘 세 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치수가 하나 빠졌네요. 자, 이게 치수가 빠졌다 그러면 아마 작업하는 과정에서 치수가 빠졌다 그러면 사용자는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단을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잘라버리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단을 하나 더 생성한 다음에 자, 치수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치수가 29인가요? 얘부터 얘까지는 29의 절반 치수. 그 다음 제일 안쪽 부분이 17의 절반 치수. 이렇게 17의 절반 치수 들어왔고, 다음은 30의 절반 치수입니까? 얘부터 얘까지는 30의 절반 치수인 15가 들어오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작업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부터 또 추가적으로 작업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값을 먼저 본다 그러면 얘부터 얘까지 거리를 보면은 이게 4 나와 있나요? 이렇게 4로 나와 있고 다음은 뭐 순서 상관없이 얘부터 얘까지는 도면 치수가 이거 잘못 눌렀다 그죠? ESC 누르고요. 다시 ESC 두세 번 누르고 다시 치수 기입할 건데 이 선부터 이 선까지는 거리가 13 맞나요? 13 나와 있고 얘부터 얘까지 거리 값은 7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도면에서 주어진 값들대로 하나씩 하나씩 일단은 기입을 하면서 혹시 뭐 중간에 뭐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이렇게 치수를 생성했고요. 다음 치수 기입을 계속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선입니까? 이 선부터 이 선까지 전체 거리 값은 66이 됩니다.
자, 하게 되면은 스케치가 완전히 구속되었다 나오거든요. 아무튼 스케치가 복잡한 관계로 그 형상도 복잡하게 작업되는데 일단 결론은 하여튼 간에 이런 모양입니다. 이제 이런 모양을 한 번에 그려서 회전 작업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감안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안쪽에 보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자, 어디쯤인가요? 대각선이 끝나는 이 부분입니까? 예, 대각선이 끝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오일실 들어가는 부분이 표현되네요. 그래서 이 부분, 여기에 대해서 오일실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자는 대각선 하나를 대충 그리고요. 그런 다음에 요거에 대한 각도가 또 30도, 그죠? 예. 이 선부터 이 선까지의 각도는 30도입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폭, 그죠? 예. 얘부터 얘 이전까지의 폭은 0.7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요거는 그냥 자르기로 잘라 버릴게요.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못따기 30도 못따기가 되는 오일실 들어가는 부분을 한 번에 표현을 했습니다. 예, 물론 추가적으로 라운드 부분도 있는데 라운드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한번 라운드를 적용을 할 거고요. 자, 이게 다 됐으면은 스케치 마무리해서 자, 지금은 회전. 자, 회전 기능을 실행하는데 어떤 프로파일을 안쪽에 있는 이 프로파일을 자, 축은 어떤 겁니까? 축은 아래쪽에 있는 이 선입니다. 그리고 형상을 합치는 게 아니고 잘라버려라 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모양의 구멍이 생성이 될 거고요. 오케이. 다음은 윗부분에 자, 위에다가도 마찬가지로 원 그려가지고 잘라낼까요? 자, 스케치를 윗면에다가 하는데 위에다가 대략적인 원 하나를 그리고 이 원에 대해서 지름 치수를 입력합니다. 지름 치수는 현재 36 나와 있네요. 그래서 36만큼 스케치 마무리해서 요거를 아래쪽으로 그대로 돌출하면서 잘라 버릴 겁니다. 돌출하는데 안쪽에 있는 원 영역을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얼만큼 자를 거냐면 요것도 다음까지 할까요? 자, 다음까지 하면은 어디까지? 윗부분만 이렇게 구멍이 생성되고 아래쪽 부분은 구멍이 생성되지 않는 확인 누르면은 이런 모양의 스케치가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작업했던 게 XY, YZ 평면, 그죠? YZ 평면이니까 뷰, 리본 메뉴 뷰에 가서 반단면, 그죠? 우리는 반단면도를 자를 건데 반단면도로 볼 건데 어디를 기준으로 자를 거냐면 YZ 평면 기준으로 잘라라. 그래서 OK를 누르고 정면 보기를 클릭하면은 2D 도면에서 보는 것과 같은 형상이 만들어질 거고요. 이제 여기다가 제가 필요한 만큼만 그 목깎이 라운드를 적용을 해볼까요? 자, 라운드를 주는데 어느 모서리에? 그렇죠. 여기 모서리랑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부분. 자, 반대쪽에 있는 이 모서리까지 반지름 값은 3입니다. 이렇게 3이라는 치수를 입력하고 적용했고요. 다음은 이제 이 부분입니까? 여기. 다음은 이 안쪽 부분이네요. 안쪽 부분 여기입니까? 네. 안쪽 부분 이 부분에는 0.3이라는 필렛이 들어갑니다. 적용했고요. 다음은 이 모서리. 자, 이제 이 모서리 맞나요? 예. 형상이 복잡해서 저도 지금 가물가물 형상이 어려운데 이 모서리네요. 이 모서리에는 반지름 3을 줍니다. 적용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이 부분이네요. 여기. 자, 이 부분에는 필렛 값이 2가 들어갑니다. 자, 필렛 값 2를 주고요. 또 필렛 값 2가 들어가는 부분이 또 이 부분이네요. 자, 여기도 같이 추가해서 필렛 2를 주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필렛까지 적용되었고 다음은 못따기 보겠습니다. 못따기를 하는데 못따기 값은 1. 못따기 값은 1인데 이 모서리와 여기 모서리에 못따기 1이 들어갑니다.
라고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못따기까지 처리가 되었네요. 뭐 추가적으로 아직 뭐 라운드를 추가적으로 준다 그러면은 일단 뷰에 가서 반단면을 일단은 종료하고요. 반단면 종료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3D 모델링에서 목깎기, 자, 목깎기를 진행할 건데, 자, 이후에 작업되는 목깎기하고 그리고 나사 구멍 만드는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또 추가적으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